통일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좀 통일이라는 게 맞닥지 않아가지고 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사실은 통일에는 그동안에 통일이라고 좋은 의미에 많이 덧치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지난 정권에서는 대박이라 그래서 100% 특수통일을 겨냥한 말이고 통일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개념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예가 많기 때문에 또 통일이 금방 오지도 않고 또 사실은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통일이라는 말이 어쩐지 좀 너무 관념적이고 현 단계에서는 좀 지나치게 정치적 함의에다가 덧칠한 이런 이념의 덧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나 지금 동아시아의 새로운 판을 짜고 하는 여러 가지 적당한 의미로 평화체제라는 게 저한테는 좀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통일시대보다는 개인적으로 평화체제라는 말이 좀 현실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는 그래서 평화체제를 향한 고전문학사 인식, 사실은 실행 단계에서는 좀 더 많은 시간과 또 이야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전문학사 서술은 좀 더 뒤로 미루더라도 어떤 식으로 남북의 고전문학사 인식할 것인가 이런 데 좀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첫 문장은 사실은 umberto eco가 저희 분단체제상을 너무나 많이 의미심장하게 상징적으로 말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 체계를 측정하고 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그것에 맞서는 장애물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적이 없다면 만들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 사실 분단체제하에서는 북한을 외형적으로는 적으로 보지만 실제적으로 체제가 다른 곳에서 존재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동포고 친구지 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 적으로서 너무 많이 규정을 해왔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반도는 식민지 그리고 냉전 체제 또 그동안의 남북의 분단 세력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욕망, 이념, 뒤섞어가지고 가상의 장애물로 적을 상상하고 또 상승했을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적을 만들거나 거기에 두려움과 정오의 색깔을 덧칠하는 제도적 장치 또 규율과 금열을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에코의 사유를 넘어서 적에서 친구로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분단체제에서 평화체제를 이행해 단초를 보여주고 있고 저는 인사말에도 말했습니다만 지금 남북 간의 관계나 세계 질서 속에서 동아시아 여러 가지 균형을 보면 이건 이미 더 이상 회귀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조금씩 진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제 고전문학 연구자들도 이런 평화체제의 행보에 어떤 식으로 발언을 좀 하고 약간의 보탬이 되어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반도와 조선반도, 이게 우리는 한반도라고 그러지 북한은 조선반도라고 하는데 이 감이가 다르듯이 히스토리의 코리안 리터레처라는 것도 한국 문학사에 있는데 북한에서 말하는 조선 문학사입니다.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둘이고 또 문학사를 두고 한국과 조선을 중 어느 하나를 택하는 순간 다른 하나는 배제되는 양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단이 가져다 준 70여 년의 시간은 같은 공간에서 발생한 전 근대의 시각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남북의 연구자가 고전문학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공동의 관심사를 불러일으킬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답을 생각하기보다는 제 거친 생각을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의 문학사, 두 개의 고전문학사. 결의 문학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남북의 문학사는 한국 고전문학사, 북한에서는 조선 고전문학사로 나뉩니다. 남한의 문학사는 한국을 접두어로 북한은 조선을 접두어로 붙입니다. 그 접두어는 각각의 국가를 의미하지만 내함하는 의미지향은 각기 다릅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같은 역사의 시공간에서 산생한 작가와 작품이라는 사실에서는 동일합니다. 이를 두고 같은 역사적 시공간에서 생성된 것에서 공통모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절대적이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단체제의 현실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 조선 이런 차이만큼이나 한국 고전문학사, 조선문학사 역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는 두 체제 안에서 다른 역사적 토대에서 나온 결과임은 물론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남북한의 문학사는 하나가 아닌 둘인 셈입니다. 그간 분단 체제의 한반도, 조선반도에 살았던 우리는 하나의 결에서 두 개의 구조문학사가 생성되었다는 인식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타자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역설적이지만 분단체제의 해체에서 평화체제로 나아가 서로 화해하고 화합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인식은 하나의 고전문학사를 향한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북한 문학사를 처음 인식하고 그 연구 성과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 학계에서 1987년 영화에도 나왔지만 민주항쟁의 성과로 1980년대 후반 북한에서 단행된 서적과 북한의 문학가들의 작품을 읽어만 이후부터입니다. 이때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인데요. 이때 모든 출판사에서 북한의 정동그라미 용을 정지용이라고 붙이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모든 책들을 용인하기 시작하면서 더군다나 북한의 문학사, 문학연구의 책이 대금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문화사에서 문학사의 가장 큰 기점이 되지 않나. 이때 또 80 후반에 미술에서는 글귀 그림도 나왔고 그 다음에 영화판으로 젊은 똑똑한 친구들이 다 영화판을 다 쏠렸습니다. 대제가 되고 나니까 이름을 다 풀어헤쳤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우리 1987년은 굉장히 중요한 현대사의 이정표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민족문학사 연구소가 새로 만들어지고 얼마 있다가 본격적으로 검토한 게 북한의 문학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민족문학사의 관점에서 해서 1991년에 성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는 민족문학사를 통해 화해와 화합을 추구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민족문학사를 건설해야 한다는 열정과 당위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열정과 당위성도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현존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 이후 체제의 위기의식을 느낀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면서 생성된 한반도의 긴장관계라는 외부 환경과 1980년대 후반 이후 나온 북한의 문학사가 전 시기와 비교해 새로운 연구 방법과 시각을 보이지 못한 결과 연구자들이 북한 문학사의 서술과 분석에 더 이상 미료를 느끼지 못한 내부 환경이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저러한 외부 환경에 맞물려 북한 문학사는 연구자의 시선에서 멀어져 버렸고 급기야 북한 문학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연구하려는 열기마저 식어버렸죠. 물론 이제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 한 패러그를 건너뛰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1980년대 후반에 고전 연구자들이 북한 문학사를 접했던 상황과 많이 다릅니다. 더욱이 북한의 우리 문학사 인식이 대상으로 삼았던 북한 문학사는 최근에 1991년부터 2012년에 문학사를 집대성했던 조선문학사 16권이라는 이름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학사는 이전에 나온 것과 비교하면 기본적인 시기구분, 분석, 틀, 서술 방식 등에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일부 작가와 작품, 서술의 경향성만 다소 변했을 뿐 대체로 동일한 서술의 방향과 시각을 보여준다. 핵심은 이 문학사를 서술했던 저자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내용도 있고 차이가 안 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의 정세는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노력들은 현재 진행태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전문학 연구도 이러한 새로운 외부 환경에 동참하기 위해 북한의 문학 연구를 재인식하고 상호 교류의 장을 넓혀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에 북한에서는 문학사를 어떤 식으로 기술했는가에 대한 것을 대표적으로 한 10가지를 뽑아봤는데 지난 70년간 나온 교양서적, 대학에서 나온 교재, 그리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문학사를 북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문학사를 서술했던 등등 해서 쭉 제가 도표를 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지난 70년간 특히 고전문학사는 이게 1번, 2번, 6번, 10번이 사실은 체계적으로 가장 좀 학술적으로 문학사를 서술했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저자들이 다 비슷합니다. 리영수라는 분, 이영수, 그다음 한용옥, 김하명 이분은 이제 2014년에 돌아가셨고요. 김여성대학 교수였는데 그 정홍교, 박종원 결국 이 5분이 고전문학사는 거의 다 서술했다고 봅니다. 다만 시기만 조금씩 바뀌어서 서술을 했을 뿐이지 결국은
필진이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5명이 이 70년 동안 고전문학을 다 수술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제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거 다 할 수는 없고 10권 최근에 나왔던 10권에 보면 16권짜리 이게 1권부터 16권인데 7권까지가 이제 고전문학의 7권도 1925년 19세기부터 25년까지인데 7권은 반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고전문학 시기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지만 1권부터 7권까지가 이제 고전문학의 대상이 되고 특히 이제 10권은 최근에 나온 이제 16권짜리 문학사이기 때문에 이걸 주로 이제 뒤에서는 검토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한 두 문장 건너뛰겠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북한의 문학사 선수론 방향이 뚜렷하고 그 지형도 비교적 단일한 편입니다. 선정 작가, 작품 이런 것은 물론 시대 구분과 서술의 방법도 기본적으로 전으로 달라진 것은 적습니다. 다만 서술의 방향은 애국성과 인민성, 당파 혹은 당파성과 주체성, 사실주의, 사실주의는 좀 바뀌긴 합니다. 예전에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강조했는데 지금은 현존 사회주의가 올라오고 나서는 주체 사실주의로 바뀌기는 하는데요. 이런 등과 같은 미학적 원칙을 중거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미학의 기본 원칙은 노동계급 미학의 전형화 원리와 깊은 관련성을 지닙니다. 대체로 북한은 1900년대 초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에 따라 1980년대 주체문의 이론 체계에서 강한 수령의 충실성 원칙을 제기합니다. 이후 이를 기반으로 주체 사실주의를 문학사 서술에서도 강조하는 이는 1992년에 주체문학론에서 제시한 새로운 창작 방법인 주체미학을 공식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까지 북한의 문예사조는 장르와 분야에 관계없이 주체미학 그리고 주체사실주의 창작 방법을 문학사 서술에서도 전공으로 채용하여 전일적으로 관철시키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문장 건너뛰겠습니다. 특히 남북의 고전문학사에서 같은 작가와 작품을 분석하더라도 그 분석의 방법과 의미지향이 같지 않습니다. 고전문학사의 시기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주체사상이나 정치 변수에 종속되는 경우가 많아 남한과 공통분모를 형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무엇보다 고전문학사에 등장하는 작가의 선별 문제와 작품을 바라보는 비중, 장르의 개념과 용어 문제 등도 남북한은 상당히 비대칭적입니다. 전혀 안 맞습니다. 문학사를 서술하는 방식 역시 상이함은 물론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 북한의 고전문학사 서술은 주체미학과 주체사실주의 창작 방법에 종속되는 데다 특정한 작가와 작품을 과도하게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그 이외의 작가와 작품을 중시하지 않거나 아예 그런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역시 남한의 문학사와 다른 양상입니다. 북한의 경우 고전문학사에 비해 근현대문학사의 비중이 과도한 것도 남북문학사가 보여주는 또 비대칭입니다. 한치 한자식, 한문서 사양식, 우체는 이제 한문서 사양식을 다양하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폐설 소설, 또 현실주의, 사실주의 이런 등의 남북이 다른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남북한이 서로 다른 개념 양식으로 지치가는 것도 역시 남북한의 문학사의 어긋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컨대 남북한은 각자의 체제에 매몰되어 문학사의 영토에서조차 서로 타자로 인식하고 배제하거나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개념을 정립하고 횡단해온 결과로 상호 간의 거리를 넓히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남북한은 분단체제 후 지난 70년 동안 미국과 서구 이론, 북한에서는 소련과 동구 이론을 비롯한 북한식 주체 이론을 토대로 학술 개념을 변형하여 새로운 의미화를 생성하거나 작가와 작품을 분석하는 틀로 활용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학술장의 이러한 틀을 확대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연구하고 각각의 문학사를 기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초 공유했던 동일한 개념조차 다른 의미로 변화시켜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작품을 서술한 문학사의 거리를 좁히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는 그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로서는 너무 어긋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두 개의 문학사다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차이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공감하고 수용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향후 이 평화체제에서 남북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공통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서는 우리 구조문학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결의의 구조문학사를 연인식으로도 사실은 결의 구조문학사라는 개념을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결의라는 접도 대신에 코리아, 우리가 무슨 올림픽에 나가면 뭐 한반도계들 코리아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가 있기 때문에 뭐 딸에 부를 방법이 없으니까 코리아라고 하든지, 또 한반도, 조선반도, 한국, 조선, 민족 뭐 등도 이렇게 두류 뒤에 문학사를 붙이는 접두로 사용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의 은표는 지나치게 이념적이거나 그 본래의 순수성과 의미를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코리아는 결국은 분단을 연상시키고 한반도는 상대 개념으로 북한이 조선반도를 사용하고 있는 데다 지나치게 지리적 함의를 표출하는 개념입니다. 더욱이 과거 역사에서 한반도 넘어 지리적으로 존재한 역사상의 다양한 국가를 포함하지는 못한 고구려도 그렇고 발해도 그렇고 조선, 장군조선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에 있는 한반도 넘어 있던 국가를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문학과 조선문학과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는 각기 발화자의 자기중심적인 입장에서 타자를 배제하는 경향성을 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서 문학사를 스스로하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단체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민족 내지 민족문학사 뭐 이런 개념도 상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민족은 남북한의 정체성을 형성한 중요한 지표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족문학사 연구소도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민족이 혁명 또는 주체의 의미인 관용으로 작동하는 북한은 개념의 주장을 거친 남한의 민족 개념과 뚜렷이 구별이 됩니다. 특히 북한의 민족 개념의 전유와 변용은 1967년 6.1 사상 체계를 확립한 이후에 국가가 공식적으로 독점하였다면 남한은 민족주의라는 이념을 분단의 극복을 지향하는 진보 내지 좌파가 존재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가와 시민사회가 민족 개념을 생산하는 두 집체로서 경쟁하는 구도를 형성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남북한은 민족 개념을 둘러싸고 적대적으로 공존하면서 때에 따라 북한의 국가와 남한의 시민사회가 생산한 민족 개념과 연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남북한이 민족을 활용하고 인식하는 데 차이가 많다는 문제점을 노정하는 것도 그렇지만 애초 민족은 근대 국민국가 이후에 그 의미가 지나치게 메타적이며 국수적 혹은 이념적으로 활용한 경험마저 있어 현 단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문학사라는 용어가 좀 단편적으로 생각하기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평화체제에서 그 이후 두 체제가 통합된다면 당연히 폐기돼야 할 용어입니다. 그때까지 사용하는 시한부 개념이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구조문학사, 어떻게 붙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위한 중간 단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향후 하나의 문학사 스스로를 위해 북한의 최근 문학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데서 오늘 남북한의 구전 문학사의 공동된 토대를 좀 이야기하는 것이 하고자 하는 토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조선문학의 16권짜리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선문학사는 91년부터 2012년까지 이제 연차적으로 계속 나왔거든요. 그리고 과도하게 근현대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고전문학사는 1권부터 6권이 있고 7권에 이제 반좀 섞여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동안 이 조선문학사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논문을 발표한 적도 있고 또 민족문학사 연구소에서 한번 개별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선문학사 중에 고전문학 부분 관련 것들을 보면 이제 1권부터 7권까지를 제가 목차만 쭉 했는데요. 보시면 대부분이 그 전에 있던 저자들하고 같습니다. 정홍교 그리고 김하명. 이 김하명이라는 분은 1950년부터 계속 문학상을 소설하세요. 이분은. 그러니까 2014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다음 정홍교, 유만. 이제 유만이라는 분은 이제 최근에 나온 이 유만이라는 분은 이 7권에 서술하기 때문에 고전문학사는 아니고 그냥 7권에는 고전문학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같이 공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 기본적으로 이전의 문학사 본질적으로
비슷하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 저자가 일단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 있는 것과 비교해보다 또 작품이 좀 비슷합니다. 다만 작품이 이제 보는 시각과 출입이나 비중이 좀 다를 뿐이지 결국은 뭐 대동소이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표 밑에 늘 읽겠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대체로 남한의 고전문학 서술과 사뭇 다릅니다. 조선문학사 1에서 한반도의 국외 국가를 두고 노예 소유자 국가라 규정한 것은 남한과 시기구부터 확연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원시 공동체 사회가 해체되고 노예 생산 양식이 이처 이루어진 국가를 상징하고 노예 소유자 국가를 거론하는 것은 이미 조선전사에서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마 문학사와 접목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도 봉건국가의 성립과 중세문화의 발생으로 등등도 이런 것들도 시대사를 보는 관점이나 구분이 우리와 확연히 다르다는 징표입니다. 특히 조선문학사 7을 보면 이게 일종의 이제 섞어놨는데요. 1926년을 현대의 기점으로 삼은 것도 이게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당 창건의 요시로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만주에서 김일성이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 결성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내세워서 시기 구분의 기점으로 삼은 것이라는 점에서 저희하고 완전히 다른 시대 구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1960년대 후반에 북한에서 권력 투쟁을 일단락한 후 수령제를 확립한 바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역사의 연구는 북한의 정치적 흐름과 괴를 같이해서 이전과 달리 새롭게 전개되는 게 바로 조선전사입니다. 조선전사는 저희도 영인본이 나와가지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이긴 합니다. 아마 이 조선문학사도 조선전사의 그 시대 구분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한편 또 조선문학사에서는 한자시 문학, 그냥 우리는 한시라고 해서 한자시 문학, 국어가요, 서사적 산문, 예술적 산문 형식, 수의전체 산문, 의인전기체 산문 등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과 성격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개념은 남한의 교육과 상당히 또 다릅니다. 특히 수의전체 산문을 패술문학의 출현과 연결시키는 건 흥미롭지만 생경한 발상입니다. 국문번역본 로우야담과 여러 원 이야기를 단편소설로 보는 것도 남다른 시각입니다. 여기에 금오신화를 단편소설집으로 규정한 것이나 수생전과 운영전을 소설로 파는 것도 독특합니다. 물론 저희도 소설이라 합니다만 저희는 앞에 단서가 붙잖아요. 전기 소설이라 이렇게 붙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더욱이 작품을 뭉뚱그려 소설로 묶어놓은 것은 남한의 문학사 기술에 의하면 서사체를 지나치게 단선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기소설이나 필기와 야담, 한문서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식의 관점과는 좀 다른 시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품이 문학을 서술하면서 선진적 세계관, 사회비판적 경향, 사실주의적 경향, 사회비판적 경향, 또 현실비판의 사실주의적 시품, 봉건사회의 현실 등을 제시하며 문학의 동향을 분석하거나 반침략 애국투쟁, 애국적 감정, 애국문학 등의 틀로 작품을 분석하고 문학의 경향을 설명하는 것은 이전 시기 북한 문학사에서 익히 보았던 사안들입니다. 다만 1990년대 초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으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표방하지 않고 주체 사실주의의 창작 방법을 제시하여 이에 따른 분석들로 작가와 작품을 대하고 있는 것이 새로울 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의 문학사를 집대성한 조선문학사의 개략적 특징은 기존의 서술 방향을 개성하면서도 민족적인 가치를 절대화 중심화하는 지각과 지향을 더욱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 문학사에서 민족성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감으로써 문학사의 서술에서 남과 북의 인식은 그 차이가 더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러한 문학사의 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방의 관점에서 자기 보편성을 근거로 비난하거나 민족적 가치를 내세워 논란해서는 안 됩니다. 근대 문학사를 위한 방향은 기본적으로 분단과 이념, 정치장을 뛰어넘는 인식과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분단과 사이한 적대적 체제가 난 배타적 배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대적 배제와 분리를 교합하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는데 이 일정한 시간 동안 남북의 고정 연구자가 직접 만나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이 거리를 좁히는 단초가 되면 물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는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고전문학사의 공동연구를 위해서는 일단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 문학사의 공동연구를 위해서는 이런 시일
안에 공통의견을 내기 힘든 시기 구분이나 인구 방분 이거 갖고 논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시기의 작품이나 작가, 문학의 이슈를 중심으로 연구 주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주제나 그 시적 주제를 끄집어내어 사적으로 연구하고 구사라는 것은 남북한에서 결의 역사가 하면 정치적 의미가 상호 다르고 역사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공통의 인식을 공유하기 매우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컨대 결의 고전문학은 두 개일 수가 없다는 공통의 인식을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부터 시작하는 게 인실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낮은 단계의 다른 방안은 이런 결의 고전문학사를 위한 관련 자료나 연구서의 교환을 비롯하여 한문 고전번역서 상호 교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교환으로 인식의 공감을 넓힌다면 이어서 비교적 정치적 의미가 약한 주제나 시기를 택해 공동연구 학술 발표를 개최하는 것이 유효할 것입니다. 정치적 의미가 뚜렷한 역사인식과 역사해석으로 연결되는 주제로 논쟁하거나 한연 인식의 차이를 드러낸 주제는 피해야 합니다. 학술 교류 과정에서 난항을 겪거나 도리어 부작용을 초래할 개연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로 이러한 분위기가 성숙하면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단계로 올라가면 됩니다. 이를테면 주제별 테마를 통한 공동연구나 번역서에 관해 연암 박지원과 같은 단일 작가를 비롯하여 고전문학에 대한 논쟁이 될 만한 사안을 쟁점별로 정리하여 공동 간행하는 것도 유효할 것입니다. 이러한 초기 단계에 남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연실하는 모임으로 계대 고전문학사 연구자 대회나 계대 고전문학 연구자 협의회 결성을 통해 낮은 단계의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습니다. 이 협의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상호 논의하고 또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매주 말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남북의 한문학 연구자들은 남북의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데 부응하여 교대문학사의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을 아우르는 시각과 향후 전망을 지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반도, 조선반도를 횡단하는 동아시아 시각과 인식은 물론 세계사적 맥락에 접할 수 있는 인식도 필요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남북의 고전문학을 총접하는 문학의 틀과 역량을 제거하기 위하여 남북한의 고전 연구자가 만나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전문학, 한문학 연구자가 새롭게 펼쳐지는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답할 수 있는 역할이자 첫걸음입니다. 남북의 고전 연구자들의 소통과 공유의식을 위해서는 단계론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먼저 한반도에서 서술된 문학사의 성과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단계, 작가나 작품을 공동 연구하는 단계, 그리고 문학사를 함께 공유하고 집필하는 단계를 설정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인적 교류가 필수적입니다. 좀 전에 말한 두 가지 협의회나 혹은 연구자 대회 이런 것이 필요할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연구를 위한 연구자의 교류와 교환이 필요한데 이거는 국가기관인 한국고전번역원과 김일성 종합대학 내에 있다는 민족고전연구소가 아마 이렇게 자료교환에는 유용한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고문헌의 번역과 문집 등 한문고전번역서를 상호 교환하고 상호 연구를 위한 토대를 먼저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학회의 경우에는 한국한문학회를 비롯해서 고전문학회, 한국시각, 한국고소설학, 국비문학회 등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발상은 개인적 차원에서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구체적인 시력을 위한 세부 방법, 실천은 학회나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통일부와 요즘에 통일부 신청하면 되긴다는데 하여튼 저희도 협의를 해서 통일부와 같은 정부기관이나 민화협과 같은 통도를 통해서 실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